태율금화종지 하편 태율진기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우선 천지교태와 건곤교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즉 건궁 유기식 곤덕. 여기까지 번역한 말을 볼게요. 하늘 위로 헤엄을 치고 돌아갔다가 다시금 내려와서 유순하고 모든 것을 싣고 있는 땅의 공덕으로 먹여 키운다. 비유적 표현이죠. 즉 신입기중 현입지중 양화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예전에 건궁에 대해서 살펴봤죠. 건궁 뭐라 했죠? 천심이라 했죠. 천상과 건궁이다 하죠. 천심에는 뭐가 있나요? 원신이 살고 있는 곳이 건궁이죠. 원신이 있죠. 원신은 절대자죠. 유기식 곤덕, 놀다가 와서 땅의 덕을 먹여 키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딱 알죠? 원신과 식신이 합일이 되면 뭐가 되나요? 마음의 성리작용이 나타나고, 식신의 성리작용이 나타나고, 천심에 이제 금화가 태어나죠. 식신이 지가 금화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해요? 신입기중, 천입지중이라 한다 이렇게 했죠. 마음의 작용이 성리작용으로 바뀐다 했죠. 그게 신입기중이죠. 식신의 신성이 깃들면서 마음의 작용이 성리작용으로 바뀌는 거죠. 천입지중. 천입지중은 뭔가요? 원신의 천신과 식신의 지가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식신의 지 속에 신성이 깃들죠. 절대자의 뜻이 깃들면서 뭐가 돼요? 금화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키운다고 해요? 양화야 이렇게 하죠. 식신은 혼과 백으로 구성되어 있죠. 혼에는 빛이 있죠. 그 빛을 강화시키는 거죠. 빛의 작용을 그 화를 키운다고 하는 거죠. 빛을 또 신을 또 화로 표현하죠. 앞에서 배웠죠. 그 말을 하는 거죠. 다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죠. 그래요. 번역을 볼까요? 이제 신이 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앞에 비유는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불을 기르는 것이다. 다 비유적 표현이죠.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알면 다 풀이할 수 있는 거죠. 마리구시 지 출 결중지결 이렇게 얘기하죠. 끝의 두 구절은 지극한 가르침 가운데 지극한 가르침이다. 그래, 원신과 식신의 결합은 지극한 가르침 가운데 가르침인 거죠.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 역시 지극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시종이 부득. 지극한 가르침 가운데 가르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진리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왜 그래요? 진리가 있는 곳에 절대자가 있고 절대자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절대자 없는 곳에 진리가 없어요. 절대자의 뜻이 진리죠. 절대자의 뜻이 간직된 말을 봐도 원신과 식신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풀이가 안 돼요. 그냥 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풀이하고 이상하게 실천을 하죠. 그게 왜 안 되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신과 식신의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자의 뜻이 간직된 말을 이해하려고 해도 합일이 돼야지 마음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간직된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가르침은 지극한 가르침 가운데 가르침인 거죠.
다음 볼까요? 소위 세심청려 위목용약. 무슨 말인지 볼까요? 번역한 글을 보겠습니다. 이른바 마음을 씻고 생각을 털어버린다는 것으로서 빛을 돌리는 가운데에서 따뜻한 물로 머리 감고 몸 씻는 일에 해당한다.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죠. 그냥 앞에 것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세심, 청려, 마음을 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 씻는다는 건 뭐겠어요? 신입 기중을 얘기하죠. 혼신과 식신 합일하여 섭리작용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죠. 마음 작용이라는 각종 악한 감정이 깃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섭리작용으로 바뀌면 그렇게 되겠죠. 청년은 뭐예요? 사념이 사라지는 걸 가리키죠. 사념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식신이지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사념이 사라지면서. 그래요. 이걸 뭐라 해요? 또 목욕야라고 하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세심이 목에 해당하고 청려가 욕에 해당하겠죠. 목은 뭐예요? 머리 감는 건 뭐예요? 목은 머리 감는다는 뜻이 있죠. 섬작용을 나타나게 하는 거죠. 마음에. 욕은 뭐예요? 사념을 털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 와중에 이제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심에서 이제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자의 뜻이죠. 원신의 뜻인 거예요. 그게 표현되면, 말로 표현되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천지교태는 뭐라고 보면 되나요? 천신과 식신은 지 어우러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뭐가 생기죠? 금화가 생기죠. 그래요. 식신의 지가 천심, 절대자의 뜻을 받게 되면 금화가 생겨요. 건공교합은 뭐라고 보면 되겠나요? 원신과 식신의 결합으로 보면 되죠. 합일로 보면 되죠. 원신과 식신의 합일. 근데 원신과 식신의 각각 진리와 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공교합은 천지교태를 포함하는 말이죠. 천지교태를 통해서 금화가 생기니까 따로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극한 가르미쯤이죠. 이것도 원신과 식신의 합일도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원신과 식신이 합의를 했다고 하여서 다 같은 경지가 아니에요. 다 경지에 다 수준이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크게 또 두 개로 구별할 수 있어요. 세 단계로 나눌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구별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식신과 원신이 결합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목욕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섭리작용이 나타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관념들이 깨끗해져요. 씻기죠. 사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게 이제 진리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좀 더 합일이 강하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자의 뜻을 전해받겠죠.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2단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한번 크게 바뀌는 거예요. 그 사실과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진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세계는 구별이 돼요, 분명히. 진실을 알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른 행동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해주는 건 뭔가요? 진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또 한번 무궁을 살펴봐야 되겠죠. 무궁만 아니라 또 댄스도 살펴볼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연금은 무엇이든 바뀔 수 있죠.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죠. 저번에 얘기했죠. 뭐 글로도 표현될 수 있고 말로도 표현될 수 있고 몸동작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몸동작이 무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댄스도 있잖아요. 그래요. 이걸 또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몸동작에도 진리를 담을 수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또 진리 이루고 절대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한 물세례, 불세례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성령 세례까지 있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무공과 댄스로도 절대적 합의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치를 담아 놓으면, 이치를 깨우치면서 절대자의 뜻을 얻으면 몸 세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공 세례도 있고 댄스 세례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댄스는 없죠. 사실상 무공은 좀 여동빈 때부터 보면 많이 만들었으면 알 수 있죠. 이치에 입각해서. 그래요. 흔적들이 많이 발견돼요. 처음인 줄 알았는데 쭉 살펴보니까 태극과 팔기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하지만 댄스는 만들었다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최초인 거예요. 그래요. 물론 이제 꼭 무궁에만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춤에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뭐 전해지는 건 없죠. 알 법도 한데 알았을 거예요. 아는 이들은 꼭 무궁만 만드는데 선동근법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만들었다 치더라도 뭐 극비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전해지지 않는 거죠. 태극 8개권을 만들어 보는데 태극 8개권은 선천 8개와 후천 8개를 이용하겠습니다. 후천 8개는 기존의 후천 8개와 다르다 했죠. 선천 8개를 뒤집는다 했죠. 이 선천 8개는 저번 규칙과 똑같아요. 왼쪽으로 돌아가고 끊어진 선은 파괴하는 거예요. 5번째까지는 이어진 선은 있는 거예요. 6번째부터 첫 번째까지는 이을 거예요. 있는다는 말은 뭐 베거나 긋거나 하면서 하는 거죠. 끊은 선을 파괴할 때는 뭐 지르거나 뭐 차거나 그러겠죠. 후천 8개, 이 후천 8개는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이어진 선을 이을 거예요. 긋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손날 배기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첫 번째까지는 파기한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지으면 되겠죠. 끊어진 선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요.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하면 돼요. 태극 8개권 선천 8개와 후천 8개를 머리와 발을 축으로 두릅니다. 그러면 축이 생기죠. 머리와 발을 해가지고 두는 방법은 저번에 설명했죠. 선천 8개는 근개가 그 머리에 올 테고 공개가 그 발에 올 테고 후천 8개는 공개가 머리에 올 테고 근개가 발에 올 테고 그렇게 되겠죠. 선천 8개, 후천 8개 한 쌍을 두를 수도 있고 두 쌍을 두를 수도 있고 세 쌍을 두를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한 쌍을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두르면 점점 복잡해지고 훈련이 더 심화되겠죠.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익숙해지면 하나씩 늘리면서 하면 돼요. 선천 8개 일곱 번째 개와 후천 8개 세 번째 개가 몸 정면에 오도록 합니다. 선천 8개 일곱 번째 개 이거죠. 관계죠. 후천 8개는 이개겠죠. 그러면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면 돼요. 규칙을 정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8개의 개들은 땅과의 각도와 90도가 되도록 세웁니다. 그래서 세울 수가 있죠. 8개는 가로로 세울 수도 있고 세로로 세울 수도 있는데 우선 가로로 세웁니다. 그래요. 뭐 하나는 가로로 세우고 하나는 세로로 세울 수도 있겠죠. 규칙을 정하면서 하면 돼요. 지금은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선천 8개는
머리와 발을 축으로 왼쪽으로 회전하고 후천팔을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선천팔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 개를 손의 움직임과 발의 움직임을 통해 잇고 그렇죠. 있는다 했죠. 규칙을 정했죠. 후천팔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개를 손의 움직임과 발의 움직임을 통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놓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만든 거예요. 공을 잡듯이 왼손이 오른손 위에 오도록 합니다. 할 수 있죠. 시운으로 보여드렸죠. 발은 어깨 넓인 만큼 벌리고 허리 회전이 용이하도록 양 발뒤꿈치를 중심으로 오른쪽 끝, 오른발끝, 왼쪽 발끝의 방향 각도가 90도 정도 되게 놓습니다. 편하게 쓰라는 얘기죠. 선천팔기를 왼쪽으로 45도 각도로 회전시킵니다. 회전시킬 수 있죠. 머리와 발을 축으로 해서 허리를 왼쪽으로 45도 뱉으며 선천팔기 여덟 번째 개 윗선 일곱 번째 개 중간선을 잇는다는 생각으로 왼손 손날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둘러 여덟 번째 개 윗선을 긋고 왼쪽 왼발 돌려차기로 일곱 번째 개 중간선을 잇습니다. 이을 수 있죠. 다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머리에 이런 이제 말이 이제 동작으로 떠오르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목광이 발전해 있죠. 그리고 또 이광의 목광의 발전이 이광에서 목광으로 변하는 게 잘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자세를 바로잡고 팔을 회전시키며 공을 잡듯이 오른손 손바닥에 왼손바닥 위로 가게 놓습니다. 허리를 왼쪽으로 회전시키며 선천팔기 여덟 번째 개 중간선 여섯 번째 개 윗선을 잇는다는 생각으로 왼팔을 회전시켜 손날 여덟 번째 개 중간선을 긋고 왼발 돌려차기로 여섯 번째 개 윗선을 잇습니다. 그러면 다 이은 거죠. 규칙을 정해서 해본 거예요. 팔을 회전하며 오른손 손바닥이 왼손바닥 위로 가게 하고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그래요. 잘 읽었는데 동작이 잘 안 떠오르면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살펴볼게요. 후천팔기를 회전시킬 수도 있죠. 후천팔기를 오른쪽으로 45도 각도로 회전시킨 뒤 두 번째 개 아랫선, 네 번째 개 중간선을 잇는다는 생각으로 오른손 손날 긋기와 오른발 돌려차기를 합니다. 긋기와 돌려차기를 하면 이어지죠. 그래요. 왼손바닥이 오른손바닥 위로 오도록 회전합니다. 세 번째 개 윗선, 아랫선을 잇는다는 생각으로 허리를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며 왼손 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손 손날 긋기를 하여 세 번째 개 윗선을 잇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손 손날 긋기를 하여 세 번째 개 아랫선을 이은 뒤 오른발 돌려차기로 네 번째 개 아랫선을 잇습니다. 이렇게 동작들을 하면 다 이어진 거죠. 이제 자세를 바로 잡으면 오른손바닥이 왼손바닥 위에 오도록 팔을 회전합니다. 그래요.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훈련 자꾸 하면 이광에서 목광으로 변하는 게 자유로워지고 또 뜻을 감지하게 된다고. 뜻을 없는 거죠. 천심엔 뜻만 있지 인간의 언어나 표정은 없는 거죠. 천심 자체 내에는 뜻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와 형태로 절대자의 뜻을 얻거나 절대자를 만나고자 하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또 뭐라 했어요? 몸 동작을 펼치면 또 글로 한번 써보라 했죠. 그건 또 왜 그래요? 이광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이광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목광에서 이광으로 가니까 중간에 뜻으로 변하니까 자꾸 훈련하다 보면 뜻을 감지하는 능력이 키워지겠죠. 그래요. 중요한 훈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태극 댄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상 이제 무공의 중요성은 떨어졌죠. 예전에 전쟁할 때는 무공이 중요했지만 무공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댄스도 괜찮죠. 요즘에는 댄스는 즐거움도 주고 하니까 또 힐링이 되는 거죠. 힐링. 한번 동영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공을 잡듯이 해서 이게 회전시킬 수 있죠. 무궁화 큰 차이 없죠. 속도도 빨리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한번 이렇게 손동작을 쳐내듯이 할 수도 있고 춤동작도 되는 거죠. 두 번 할 수도 있고 손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고 아래로 할 수도 있고 동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양손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두 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양손으로.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음악 소리에 맞춰서. 포미닛의 헌해요. 이렇게 박자에 맞추면서 리듬에 맞추면서 이게 되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하진 않아요. 양손으로도 되죠. 실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손가락에 포인트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기왕이면 이렇게 이제 수영을 하면 힘든데 수영도 재밌게 해야지. 재밌으면서 효과도 좋으면 재밌으면서 배우면 더 효과적이잖아요. 하기 싫은데 막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요. 그 댄스도 참 나이도 들고 또 예전에 좀 많이 놀았으면 잘했을 건데 예전에 많이 놀지도 못하고 이래서 좀 어색하긴 하네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